깜빡 졸았네요.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정신없이 피곤할 때는 왜 잠을 자야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잠을 왜 자야 되나요? 안 자면 안 되나요?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도대체 안 자고 싶어요. 아예 잠을 왜 자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 결과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을 안 자면 좋은 점. 우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수능 공부할 때 흔히 하루 잠을 4시간 자면 서울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을 안 자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잠을 안 자면 학생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직장인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90살까지 살고 평균 8시간 잔다고 가정하면 보통 30년을 자는 셈이라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90살까지 살아도 우리는 실제로 60살까지만 산다는 거네요? 세상에, 인생 잠으로 너무 낭비하는 건 아닌가요? 잠을 안 자면 생기는 변화. 과학자들은 쥐를 상대로 강제로 잠을 재우지 않는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쥐는 2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자 피부에 종양이 생기고 체온이 낮아졌으며 먹이를 먹어도 몸이 말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자 면역 기능이 나눠져 감염증으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잠을 못 자면 어떨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1964년)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잠을 안 자기 세계 기록에 도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264시간을 한숨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는데 그동안 그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면을 중단한 지 2일째부터 눈의 초점이 일정치 않아 TV를 시청할 수 없었고 3일째는 기분이 잘 변하고 토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4일째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집중력이 낮아졌으며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일째가 되자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7일째가 되자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8일째에는 발음을 제대로 낼 수 없었고 9일째에는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째부터는 기억이나 언어에 관한 능력이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12일째에 실험을 중단하고 14시간 40분 동안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이나 동물은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면 몸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잠을 못 자는 거 정말 위험한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잠은 왜 자야 할까요? 왜 잠을 자야 할까? 인간에게 수면은 뇌의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뇌는 신체의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몸이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18%를 소비할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수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기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앞전에 제가 두뇌와 홀로그램에서 설명드린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 부르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뇌세포는 후상돌기와 축색돌기들이 고루 뻗어 나와 있고 이들에 의해 수많은 뇌세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뇌세포 간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에는 100개 조의 시냅스의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나 귀, 촉각 등 후각기관이 제공되는 정보는 전기신호로 바뀌어 시냅스 연결을 통해 뇌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은 이 시냅스의 향상성을 유지하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 깨진 평형 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하여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려는 것을 향상성 유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면은 뇌의 노폐물과 독소 배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뇌가 깨어있을 때 증가한 뇌 속 독소와 노폐물은 잠을 잘 때 혈액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쥐들의 뇌 속에 각 똑같은 양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주입한 후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실험용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 그룹은 잠을 자게 하였고 한쪽 그룹은 잠을 못 자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잔 쥐들의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더 빨리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긴 해야겠군요. 좋은 잠 자는 법. 그렇다면 잠을 적게 자고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는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좋은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수면 본인이 수면장애를 겪는 것 같거나 수면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고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컨디션을 관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에는 늦잠보다 짧은 낮잠. 휴일에 몰아서 자는 습관은 신체 리듬에 혼란을 줘 쾌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호흡 전후의 낮잠은 뇌 기능이나 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불면증에는 그리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 좋은 잠을 자고 싶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취침, 기상시각 유지. 잠드는 시각은 밤 12시 이전으로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만큼만 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면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2시 전에 잠들어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에 숙면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강약이 있는 생활. 깊은 잠이 들려면 적당한 양의 운동을 통한 피로감,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갖거나 생활의 의욕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을 통해 정서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특성 상태를 개선하면 쾌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의 몸의 컨디션 조절. 잠자는 동안 위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잠들기 최소한 2시간 전에 저녁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게 좋으며 특히 술, 니코틴과 카페인은 수면 중 금도한 증상과 각성 증상을 일으켜 잠을 방해하니 수면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잠 잘 드는 환경 조성. 빛과 소음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 방이 춥다고 느껴지면 히터를 켜지 말고 담요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면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상으로 좋은 잠자는 5가지 비결을 정의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수면에도 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셨죠?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관련 과학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